복습을 좀 합시다. 구분 부적법. 구분 부적법을 복습을 하고 오늘 이제 하게 될 극수와 정분 사이의 관계를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자, fx가 있습니다. fx가 있습니다. x축이 있습니다. x축이 있습니다. 자, 이때 뭐 적당히 잘라볼까요? 1에서 얼마까지 자를까? 1에서 한 7까지 자를까? 자, y는 fx가 있는데 1에서 7까지 얘를 잘랐을 때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를 어떻게 찾는다고요? 아이디어가 바깥쪽으로 직사각형들을 만들어도 되고요, 안쪽으로 직사각형들을 만들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만들어 볼까 오늘은? 자, 바깥쪽으로 직사각형들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막 가서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이 직사각형들의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가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는 1에서 7까지 거리가 6이에요. 그럼 6을 n 등분했습니다. 그럼 가로 하나의 길이는 n분의 6이 됩니다. 자, 세로를 확인해야 됩니다. 세로. 직사각형들의 세로.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는 어떻게 될까요? 1일 때의 함수값이 아니라 1일 때보다 한 칸 왔을 때의 함수값이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f의 1이 아니라 1에서 얘를 한 칸 와야 돼. n분의 6만큼 왔을 때가 높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1에서 두 칸 왔을 때의 함수값을 높이로 가지고 있으니까 맞나요? f의 1 더하기 n분의 6 곱하기 2가 될 거야. 그럼 막 가서 k번째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k번째 친구. k번째 친구의 높이는 n분의 6을 k만큼 오면 되겠네. 동의하세요? 괜찮아? 돼요? 그럼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sk라고 한다면 k번째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n분의 6이 되고요, 세로의 길이가 f의 1 더하기 n분의 6k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것의 합을 구해요. k 자리에 1부터 n까지 대입을 해야 되고요, n분의 6에 f의 1 더하기 n분의 6k. 이게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인데 여기서 n을 등분을 무한 등분을 한다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0에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오차가 거의 0에 가까워지겠다. 그래서 이게 1에서 7까지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나요?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1에서 7까지 fx dx라고 쓸 수 있거든? 자, 원래는 정적분을 시작할 게 여기서 여기로 온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여기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들이 등장을 할 때 얘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을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급수로 표현되어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정적분으로 만드는 방법. 자,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 자, 여기 시그마의 명령어가 지금 뭐지? K라는 문자에 1부터 N까지 대입을 해서 더해봐 라고 한 거야. 그럼 이 식에서, 지금 이 식에서 변화하는 문자는 K밖에 없습니다. 맞아? K가 움직이고 있어요. K가 1, 2, 3, 4 이렇게 막 바뀌죠. 그걸 우리가 멋있게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오케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적분으로 바꾸었을 때는 여기 X라고 대체가 되는 거거든? 근데 꼭 1 플러스 n분의 6k를 x로 바꿔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n분의 6k를 x로 만들 수도 있고요, n분의 k만 x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변수를 우리가 n분의 k, n분의 6k, 1 플러스 n분의 6k 어떤 걸 변수로 잡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얘 왜 안 오지? 자, 그래서 정적분과 급수입니다. 준이야, 찍히고 있지?
자, 정적분과 급수입니다. 정적분과 급수.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f에 xk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n분의 p라고 할까요? n분의 1이라고 할까요? 자, 이 친구를 A에서 B까지 fx, dx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변수를 선택합니다. 어떤 걸 변수로 선택하냐면 n분의 k를 변수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n분의 2k, n분의 5k, 1 플러스 n분의 k, 그건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적분 구간을 확인해야 되는데 변수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적분 구간의 세팅이 달라집니다. 적분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 k의 제일 작은 숫자 1을 대입을 했을 때의 극한값, 이때의 극한값, k의 가장 큰 수를 대입을 했을 때의 극한값. 극한값이라는 건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n분의 2k를 x라고 잡을 거야. 그런데 앞에 시그마에 k에 1부터 n까지라고 나와 있다. 그럼 내가 이걸 우리가 x라고 잡는다면 k에 1을 집어넣었을 때의 극한값은 얼마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k 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n분의 2.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는 극한값이 얼마지? 얼마야? n분의 2. n이 무한대로 가요. 0 아니에요? 0이죠. 끝값 n을 집어넣으면 n분의 2n이면 극한값이 얼마죠? n이 약분되고 2 남습니까? 이렇게 적분 구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 적분 구간이 이렇게 나온다? 0에서 n-1로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할래? 0을 대입을 했을 때 n분의 0이니까 0이죠 그냥. n-1을 집어넣으면 n분의 2n-2거든.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n-2는 극한값이 얼마죠? 2예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 0에서 2n-1까지래. 그럼 2n-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n분의 4n-2가 나오죠? 그럼 얘 극한값이 얼마가 됩니까? 4가 되나요? 그럼 얘가 2가 아니라 4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시그마의 밑에 아래 여기 시작값과 끝값이 무조건 0에서 n-1, 0에서 n, 1에서 n-1, 1에서 n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2n 같은 경우들도 문제에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신 대비하거나 모의고사 문제 풀이할 때 그거 결과값 그 끝값이 n인지 2n인지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적분 구간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적분 변수를 확인합니다. 적분 변수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내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n분의 2k를 만약에 x로 잡을 거야. n분의 2k를 x로 잡는다면 k 자리에 1, 2를 넣었을 때 이 차이를 보는 겁니다. k에 1과 2를 대입을 했을 때의 차이, 그게 적분 변수가 돼요. 이때의 차이, 얘가 바로 적분 변수가 되는 겁니다. k에 1과 2를 대입을 하면 얼마 차이 나죠? n분의 2 차이 납니까? n분의 2를 우리가 dx라고 선택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바꿔봅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시그마에 k에 1에서 n까지 f라고 할까? 2 더하기 n분의 3k고요. 뒤에 n분의 2가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됩니다. 변수를, 자, 2 더하기 n분의 3k, 이 f 괄호 안에 있는 전체식을 우리가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우리가 x라고 잡는다라면 변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k 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의 극한값을 찾습니다. k에 1을 집어넣었을 때 n이 무한대로 간다면 극한값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나요? 맞아요? k에 n을 대입을 했을 때의 x의 값은 얼마가 되지? k에 n을 대입을 하면 5가 됩니까? f에 x라고 쓰면 되고요. k에 1과 2를 대입을 해봐. k에 1을 넣고 2를 넣으면 얼마 차이 납니까? n분의 3만큼 차이 나나요? 그럼 그게 적분 변수야. n분의 3이 dx가 된다는 거야. 근데 n분의 2가 뒤에 있죠. n분의 2를 dx로 쓰면 안 돼. n분의 3을 dx로 써야 돼.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3분의 3 이렇게 곱해주고 n분의 3을 dx로 데려간다면 3분의 2에 d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요. 이해돼요? 서영 이해돼요? 원상 괜찮아? 자, 이번에는 n분의 3k를 변수로 해봅시다. n분의 3k. 자, n분의 3k를 x로 잡는다면 이것도 뭐 적분 변수는 n분의 3이 되겠죠. k에 1, 2 집어넣었을 때 차이가 n분의 3이니까. 그 다음 k에 1을 집어넣었을 때 k에 1을 대입을 했을 때 극한값은 얼마지? 0이죠. k에 n을 집어넣었을 때 극한값은 3이고요. 자, n분의 3k를 x로 잡는다 그랬거든. 그럼 얘가 2 더하기 x라고 쓰면 돼. 그 다음에 n분의 3이 dx니까 역시나 뒤에 또 3분의 2에 dx가 와야 되겠죠. 돼요? 괜찮아? 세 번째, n분의 k를 x로 잡아봅시다. 자, n분의 k를 x로 잡는다면 k 자리에 1과 2를 대입을 했을 때 얼마 차이 나지? 1 차이 나죠. n분의 1이 dx가 되는 거야. n분의 1이 dx. 자, 그 다음에 k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극한값은 얼마죠? 0이고요. k에 n을 집어넣었을 때 극한값 1입니다. n분의 k를 우리가 x로 잡았기 때문에 f에 2 더하기 3x라고 쓸 수 있고요. 자, n분의 1이 dx거든? 근데 n분의 2가 있잖아. n분의 2가 있으니까는 얘는 2배의 dx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급수로 표현된 하나의 식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돼요?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긴 했어. 왜? n분의 k를 x로 잡는다면 적분 구간이 무조건 0에서 1이거든. 적분 구간이 무조건 0에서 1이면 적분하기가 편해. 적분한다면 1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0은 집어넣어야 어차피 0이라서 다항 함수라면 초월 함수라면 달라지겠지만 그런데 경우에 따라 함수가 좀 복잡하다면 2 더하기 3x 때문에 좀 불편해져요. 2 더하기 3x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제일 좀 쓰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냥 n분의 k를 x로 잡았을 때 얘가 적분해야 되는 p적분 함수가 식이 간단하다면 그냥 하면 될 텐데 얘가 복잡하다면은 이 식 전체를 x로 잡는 게 적분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방법 어떤 걸 쓰더라도 다 됩니다. 어떤 걸 쓰더라도 다 됩니다. 예를 했을 때 나중에는 이제 치환적분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형태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p적분 함수가 좀 복잡하다면 이걸로 치환하는 것보다는 얘로 치환하는 게 더 나은데 p적분 함수가 fx가 좀 간단한 모양이라면 이걸로 치환하는 게 계산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적분 구간이 0에서 1까지 편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실제로 f라고 등장하지 않고 함수로 나오는 경우를 한번 바꿔봅시다. f로 나오지 않고 얘가 식으로 직접 있다라면 직접 있는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갈지 한번 볼게요. ln에 어떻게 쓸까요? ln에 2 더하기 n분의 3k 곱하기 n분의 1. 자, 얘를 한번 우리가 바꿔봅시다. 어떤 거 치환할까? 현탁? 뭐 할까? x를 뭐로 잡을까? 2 더하기 n분의 3k를 x로 해볼까요? 자, 그럼 변수 확인합시다. 적분 변수. k에 1과 2를 대입을 했을 때의 적분 변수 n분의 3을 우리가 dx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적분 구간을 찾아봅시다. k에 1을 대입을 했을 때의 극한값은 2가 되겠고요.
K에 n을 대입을 했을 때 극한값은 5가 되겠고요. 그러면 ln에 이거 자체를 x라고 쓰면 돼. 이제 n분의 1을 dx로 쓸 수는 없어요. n분의 3을 dx로 써야 됩니다. n분의 1 자리에 3분의 1의 dx를 써도 괜찮습니까? 됐어요? 민서 돼요? n분의 1이니까 3을 나눠가지고 n분의 1을 3분의 1의 dx라고 쓴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제 이거 접근하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 값을 나타내는 거야. 이거 실제로 계산해서 못 찾겠죠. 이거 시그마 찾을 수도 없죠. 그치? 근데 어. 저 n분의 k 꼴 무조건 저렇게 나와요? n분의 k 꼴이 어. 무조건 저렇게 나와요? 네, 항상 식에서 보시면은 n분의 k와 n분의 1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위에 개수들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n분의 k를 우리가 n분의 k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x로 n분의 상수를 우리가 dx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해볼까요? 민준 다른 걸 x로 잡아보자. n분의 k를 해볼까요? k 자리에 1과 2를 대입을 했을 때 n분의 1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적분 구간 k에 1을 대입을 했을 때 극한값은 0이고요. k에 n을 집어넣었을 때 극한값은 1이 됩니다. f에 아니야 ln에 2 더하기 3x가 되고요. n분의 1을 그냥 dx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접근할 때 생각해봐. 이거 접근하는 게 편할까요? 이거 접근하는 게 편할까요? 계산하는 건 이게 편합니다. 근데 판타 이거 접근하면 뭔지 기억나요? 가물가물하죠? 더하기 3x 어. n 2 더하기 3x 더하기 그렇지. 네. 3x면 좀 달라졌어요, 이야기가. 3x면 이야기가 좀 달라졌어요. x의 개수가 1이라면 뭐 ln에 2 더하기 x라면 2 더하기 x에 ln 2 더하기 x 빼기 x라고 하면 되는데 개수가 있을 때 좀 달랐지? 어떻게 달랐지? 얘를 우리가 찢어줬었잖아요. ln에 3 더하기 ln에 3분의 2 더하기 x라고 이렇게 찢어준 다음에 그 다음 얘를 접근하고 얘를 접근하면 x만 붙여주면 되잖아요. 숫자니까. 오케이? 얘는 우리가 하듯이 3분의 2 더하기 x 앞에 쓰고 이거 그대로 쓰고 뒤에 빼기 x라고 쓰면 되고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찢어준 다음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죠? 구간 구하는 거 한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ln 1하고 0 구하는 1하고 0 네. k의 제일 작은 숫자 1을 집어넣었을 때 n분의 1의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은 n분의 1은 0으로 가죠. k의 제일 큰 수 n을 집어넣었을 때 약분하고 1이죠. 그래서 0의 대까지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 k의 제일 작은 숫자 1을 넣었을 때 2 더하기 n분의 3의 극한값은 2가 되고요. 2 더하기 n분의 3n이면은 5가 되겠고요. 괜찮아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셨겠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안 듣고 나도 제대로 안 들었겠지. 그래서 이걸 외웠어요. 원리를 모르고 적분구는 이렇게 잡는 것 dx를 이렇게 잡는 거를 몰랐었어 고등학교 때. 그래서 난 무조건 이거밖에 안 했었어요. 0에서 1까지 무조건 n분의 k를 x로 잡고 n분의 1을 dx로 잡고 0에서 1까지. 그러니까 이게 피적분함수가 되게 불편하게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막 꾸역꾸역 했었지. 부분 적분해야 될 때도 있고 치환 적분해야 될 때는 굉장히 많고 근데 꾸역꾸역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원리를 모르고. 자, 그러면 문제를 풀고요. 넓이로 넘어갈게요. 275쪽 필수예제 3번입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에 1부터 n까지 n분의 3에 2에 1 더하기 n분의 3k. 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기술을 걸어야 될 때가 있긴 한데 그 문제는 없네요. 일단 뭐 필수예제 하나밖에 없네. 자, 뭐 할까? 민석 어떤 거 치환할까? x라고 할까요?
1 플러스 n분의 3k를 우리가 x라고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k에 1과 2를 대입을 했을 때 차이 n분의 3만큼 나네요. 그게 dx가 되는 거야. 적분 구간 확인할게요. k에 1을 집어넣었을 때의 극한값 1이고요. k에 n을 대입을 했을 때의 극한값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n분의 3은 dx로 쓰면 되고요. 이거 전체를 x로 잡았기 때문에 2의 x제곱이라고 쓸 수 있네요. 적분하시면 2의 x제곱 그대로고요. 1에서 4까지니까 2의 4제곱 빼기 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승민 괜찮아? 네. 빠밤 세제곱이네요. 자, 시그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그마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n 4제곱분의 1이고요. 뒤에 있는 걸 시그마로 나타낸다면 k의 1부터 n까지 k 세제곱으로 쓸 수 있나요? 괜찮아? 윤찬 네. 뭐 하고 싶어요? 여기서 센스가 발휘돼야 됩니다. 센스 있게 외쳐봐요.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아직 잘 안 보이지? 서영 뭐 하고 싶어요? 한타 보여? 원상 보여? 저거 식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저거 식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2분의 n 곱하기 야. 그만. 시그마를 없애면 안 돼. 지금 시그마 없어서 시그마 만들어낸 거야. 자, 갑니다. n 4제곱분의 1이 있죠. 얘를 시그마 안으로 넣어줘요. 그래서 n 3개를 넣어주면 얘가 n분의 k의 세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지. n분의 k를 x로 잡는다면 n분의 1이 dx가 될 거고요.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얘가 우리가 x로 잡았잖아. 그럼 x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dx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의 x 4제곱에 0에서 1이니까 4분의 1이 결과값이 되겠네요. 저렇게 k만 동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n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는 저게 분수로 나올 때는 갑자기 분자분모에 n을 7개씩 막 나눠주고 n을 8개씩 막 나눠주고 그럽니다. n분의 1과 n분의 k의 거듭제곱꼴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수식일 때는 분자분모를 n 7개, 막 n 5개 그렇게 막 나눠줄 때도 있어요. 그건 내신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였는데 나중에 내신 대비 하실 때 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넓이 봅시다. 넓이.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나오지 않는데요. 그걸 X축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왜 얘네는 있지? 왜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있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사라졌는데? 여기까지 하니까. 빼면 되지. 넓이랑 적분이랑은 다르죠. 넓이랑 적분이랑은 다릅니다. 넓이를 적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다 그랬지? 윤찬, 적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다 그랬어요? 응? 응? 너 어제도 했잖아. 일정 범위. 민준, 적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어요? 함수값들. 네, 적분은 함수값들의 합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적분을 했을 때는 플러스 값도 나오고 마이너스 값도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넓이는 항상 플러스 값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넓이는 얘네들이 함수값이 플러스인 구간에서는 그냥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마이너스인 구간에서는 적분을 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도 되고 부호를 바꾼 다음에 적분을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플러스 값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넓이는 오케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동일합니다.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동일합니다.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시고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뺐을 때로 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있고요. gx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면 0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x축에 있을 때 여기 교점의 좌표를 우리가 a, b, c라고 한다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a에서 b까지는 fx에서 gx를 빼면 되고요. b에서 c까지는 gx에서 fx를 빼야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위에 거를 적분하면 봐봐. A에서 B까지 위에 걸 적분하면은 이만큼이 되고요. A에서 B까지 아래 거를 적분하면은 이만큼이 되잖아. 그래서 둘을 뺀 게 윗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함수값이 얘네가 둘 다 마이너스 쪽에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위에서 아래 걸 빼야 됩니다. 무조건. 함수값이 둘 다 마이너스 쪽이면 반대로 빼면 안 돼요. 무조건 위에서 아래 걸 빼야 돼요. 왜 무조건 위에서 아래 걸 빼야 되냐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0이 있으면 누가 커요? 얘가 크지? 위에 함수값에서 아래 함수값을 빼면 플러스가 나올 텐데 0을 거꾸로 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요. 둘 다 마이너스 함수값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항상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 다음에 적분하시면 됩니다. 적분을 싹 다 한 다음에 빼는 건 안 되고요. 각각 따로따로 구간을 나눠야 돼요. 알았지? 자, 역함수와 넓이 첫 번째. 자, y는 x가 있어요.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 되지? fx가 있을 때 이것의 역함수는 이렇게 대칭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라고 한다면 fx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라고 한다면 역함수 자체가 y는 x의 대칭을 시킨 거기 때문에 얘를 가운데를 잘라요. y는 x와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 2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티그럴 0에서 a까지 절대값에 fx -f 인버스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2배에 0에서 a까지 fx에서 x를 뺀 걸로 적분을 하면 됩니다. fx와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fx와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찾아도 됩니다. 100% 가능할까요? 100% 될까요? 근데 0,0 안 지날 수 있잖아요. 지난다고 한 거죠. 좀. 아, 100% 가능할까요? 이 이야기가? 100% 될까? 너 자꾸 자. 먹어. 민준 100% 가능할까요? 이게? 이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고요? 돼? 안 돼? 안 되지 않아요? 왜? 뭐? 언제? 저게 그래프 이상하게 생겼을 때 안 되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증가함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감소함수일 때는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이고요.
감소함수면 왜 안 되냐?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fx가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역함수가 뭐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fx와 역함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0이가 되거든? 그럼 y는 x랑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해서 2배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또 존재할 수 있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y는 x랑 fx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끝나는 게 아니야. 감소함수일 때는. 항상 감소함수일 때는 우리가 한 번 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역시나 y는 x가 있고요. 자, fx가 이렇게 갑니다. f 인버스 x가 이렇게 간다고 할게요. 자, 여기 a, 여기에 b. 그럼 여기 함수값이 여기가 fa가 되고요. 여기가 f의 b가 될 거야. 그럼 그거를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여기가 fa가 되고 여기가 fb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fa, 여기를 내려서 우리가 f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당겨서 쓸까? 얘를 우리가 fa라고 할 수 있고요. 얘를 우리가 fb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럼 fa에서 f의 b까지 넓이와 a에서 b까지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네들을 더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 a에서 b까지 fx dx와 fa에서 fb까지 f 인버스 x의 dx가 어떻게 될까? 자, 생각합니다. 자, a를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값이 fa였거든요. 그럼 역함수에서는 fa를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값이 a가 되고요. fb를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값이 b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파란색 빗금친 부분을 y는 x에 대칭을 시키게 되면 얘가 여기로 올 거야. 맞아요? 여기가 여기로 올 거야. 그래서 이 길이가 여기 길이랑 같으면서 얘가 이 파란색 부분이 이렇게 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겠니? 여기로 들어갑니까? 여기 범위로? 맞아요? 윤찬. 네. 그래서 파란색 부분을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지금 여기 분홍색 빗금친 부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얘와 얘의 넓이의 합은 b 곱하기 fb입니다. 여기 함수값은 fb예요. 이거 fb. b 곱하기 fb에서 자, 요 직사각형의 넓이,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AFA죠. 여기 함수값은 FA고요. 여기 함수값은 FB입니다. 자, 그래서 B 곱하기 FB에서 A 곱하기 FA를 뺀 게 바로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이제 각각 넓이 합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끼리 곱한 거에서 얘끼리 곱한 걸 빼는 거야. 역함수는 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함수를 직접 찾는 것도 힘들고요. 삼각함수 같은 경우 역함수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랑 역함수를 fa에서 fb까지 적분한 것들은 항상 위 끝끼리 곱하고 아래 끝끼리 곱해서 빼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좌변에 있는 이걸 넘겨가지고 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윤찬? 네? 알겠어요? 수투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하는 것들은 전부 수투와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초월함수들밖에 없어요. 차이점이. 넓이든. 자, 좀 넓이 볼게요. 준이야, 몇 분 됐니 그거 영상? 35분. 아, 이거 끊어야 되는데.